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저평가된 코인이 남아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월 1일자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창업자가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나 과대 광고가 되어 있고 사기도 많이 발생한다. 제2의 암호화폐 코인처럼 될까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확신한다. 한번 가만히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혁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기조차도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자아냈거든요.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 것 같았다. 철도,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도 다 하나같이 혁신 기술은 뭐를 거쳤습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가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부터 진짜 혁신이 생겨났죠. 아마도 인공지능 역시 이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인도 사실 뭐 2013년도, 2017년도 사실 뭐 엄청나게 그 비트코인 가격 올랐었거든요. 근데 저는 21년쯤 되면 비트코인 말고 뭐 알트코인들도 각자 산업 섹터가 구분이 되고 자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4년, 25년, 심지어 이게 다음 사이클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요, 실제로 구현이 되기까지는,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플러스 큰 수익,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굉장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서 사실 뭐 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를 제가 또 좀 다른 거. 이것은 바로 지식에 기반한 상상력이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상상을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죠. 지식에 기반한 상상력이 저는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자, 제가 여기서 인공지능을 언급을 했는데요. 얘와 코인 투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참고로 이번 편은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절대 재무 조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요.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실제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뭐 K-팝 스타 알죠? 뭐 BTS 그 전에는 그 강남 스타일부터 해서 K-팝 위상이 엄청 올라갔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실존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상의 아이돌들이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굿즈,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41억 원이 팔렸고요. 미국의 빌보드의 3위에 오릅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 그 걸그룹도 있고요. 뭐 보이그룹도 있죠. 근데 가만 보시면 이게 다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42억 원어치의 굿즈가 이미 팔렸고요. 뭐 탑 100, 그러니까 멜론 그 음원 차트에서 6위를 기록하고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K-팝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버추얼 보이 그룹 플레이브라고 있는데 여기는 멜론 차트 1위에 올랐죠. 이 세계 아이돌이다. 메이브다. 여기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2,700만 회. 또 플레이브라고 하는 것은 뭐 멜론 차트 1위만 한 게 아니고요. 요즘에 사실 뭐 앨범 얼마나 팔립니까? 미니 1집이 처음 나왔는데 20만 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인데 그렇게 열광을 한다?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어떤 실제로 아이돌을 발굴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뭐 시장에 대비를 시키는 데까지 최소 뭐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가상의 인물은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웹 디자이너가 해야겠죠. 근데 그걸 구축을 한 다음에 목소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냥 외모를 수정 가능합니다. 뭐 컴퓨터로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 친구들이 하지만 실제 아이돌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영역에 실제로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콘서트도 했고요.
음악 방송도 합니다. 음원도 굿즈도 이걸 다 판매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게 다 현실화가 이미 됐고요. 세 번째, 이 친구들이 뭐 파업을 하겠습니까? 뭐 노조를 가입하겠습니까? 그리고 쉬겠습니까? 연중무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이 가상의 아이돌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망생, 그 가수 지망생 중에서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경쟁사에서 지금 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요. 앞으로 지금 사람 대신에 이미 뭐 키오스크가 주문 받을 때 이제 키오스크로 다 받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훨씬 더 상용화 되겠죠. 이제 뭐 그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그런 사람을 쓰는 대신에 인공지능 로봇 그냥 쓰겠죠. 근데 처음에는 좀 돈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로봇이 연중무휴죠. 파업도 없고 임금 인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좀 이해하려고 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뭐 밈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받아들이실 때 일단 투자 기회, 성공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윤리적인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인공지능 얘네들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직업까지 다 앗아갈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이미 작년에 미국을 강타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 몰래 나를 연기하지 마 해서 이제 별도의 조약을 맺습니다. 제작사와 배우들 조합 간의 생성 인공지능 관련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 그 합의를 하는데요. 배우가 연기하지 않았을 때는 48시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당 장면을 연기자가 직접 연기를 한다면 걸렸을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라. 배우가 사망했을 때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엑스트라들 배우도 있겠죠. 자, 이들 배우도 일반 배우들과 동일하게 제작 이틀 전에 통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배우를 대신해서 모조 연기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뭐 조합에 통지하고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그 요건들을 보면요. 무섭죠. 사실 인공지능이 뭐 이런 영화 배우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뭐 아이들 교육하는 거, 뭐 의료, 뭐 바이오 할 것 없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어, 내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화 배우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조명 감독이 필요할까요? 연출이 필요합니까? 음향 감독, 분장해 주시는 분들, 뭐 CG 그래픽으로 하는데 무슨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산업 전체가 통째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것을 정치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요. 하반기가 됐을 때 이제 뭐 트럼프나 바이든 선거운동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벌써부터 작년부터 경고했던 게 이겁니다. AI의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서 이제 특정 편향 방송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코인 방송 보시면 그 코인별 CEO가 나와서 QR코드로 코인 보내면 내가 2배로 늘려줄게. 이게 바로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나는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 그냥 마음껏 사실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과 AI 딥페이크, 그러니까 가짜 사람을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 신원 증명을 할 때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을 내고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디지털 세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세계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현재는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 나의 운전면허증을 이제 인터넷 모바일에 집어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증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시험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렇게 빼서 CG 작업을 조금 해서 이걸 또 조작해서 복사할 수 있는 실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맘먹고 악용을 하려면 꼭 위조주패 이렇게 프린트 하듯이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생체 인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고유의 정보, 뭐 지문이나 홍채,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실은 다양하죠. 이게 사실요,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의 정보, 그 생체 정보다 신분증을요, 이것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땐 2018년입니다. 이걸 디지털 아이디, 줄여서 DID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실은 장점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 자료를 검증하는 검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위변조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달라지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이버 가면 네이버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구글 지메일에 가려면 구글의 아이디 비밀번호, 뭐 쿠팡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복수 인증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상에 내 정보를 올려놓는 순간 이런 복수 인증이 불필요해집니다. 편하죠? 세 번째, 이제 그 딥페이크를 당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그 DID를 확인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홍채 정보를 나한테 줘. 그러면 기본소득 월드코인으로 줄게. 이게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침해가 되고 있는데 돈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제3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플랫폼에 이건 좀 부차적인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뭐냐면요. 네이버에 있는 포인트를 롯데마트에 가서 못 씁니다. 롯데마트 포인트를 홈플러스 가서 못 쓰죠. 근데 이제 뭐 소위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이 DID의 세상이 오면 그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반면 단점은 없을까요? 내 개인 정보, 나의 생체 정보, 재무 정보, 뭐 의료 정보, 굉장히 개인적인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것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다 놓으면 이제 이것을 누군가 악용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게 뭐 정부에서 뭐 강제로 뭐 여러 가지 뭐 명분을 붙이겠죠. 근데 내 정보를 누구나 아무 때나 와서 들여다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CBDC와 조금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돈을 쓰고 어떤 카페에 갔고 어떤 뭐 옷가게에 갔는지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가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DID는요 편할 겁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매번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효율적이고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죠. 반면에 우리의 사생활, 그러니까 나의 의료 정보가 누구한테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 잘못 또 갖다가 쓰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을지언정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IS, IMF, 뭐 세계 경제 포럼, 소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국제 기구들은요. 이미 CBDC 몇 년 전부터 거의 뭐 7년, 8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DID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 DID, CBDC 이게 코인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라울 팔이라고 하는 그 매크로 그 투자자 있죠. 어떤 그 토크쇼에 봤는데 사회자가 이 라울 팔에게 묻습니다. 왜 마크 저커버그는
그 페이스북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메타버스에 그렇게 올인을 했을까? 전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Because he had to. 그러니까 그래야만 했으니까. 메타버스로 디지털 세계로 결국에는 다 몰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전자상거래 업체 아시죠? 거기에서 지금 그 서버,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압도적인 1인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AWS죠. 근데 처음에는 소매 기업에서 무슨 서버, 뭐 저장, 뭐 그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대주주들이 이것을 바로 찬성을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겠죠. 그냥 물건 파는 데서 그 컴퓨터 저장 용량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이게 빛을 발하고 있다. 애플에서요. 지금 얼마 전에 그 AR 기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 어떻습니까? 너무 비싸다. 아직은 너무 불편하다. 어지럽다. 아직까진 반응이 냉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세계 굴지의 기업들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바로 그냥 뭐 혁신성이 폭발하고요. 바로 돈이 됩니까? 생각보다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지금 가만 보면요. 그 인공지능 외에 그 메타버스, NFT, AR, VR, 이 AR, VR을 줄여서 XR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가 이런 거겠죠. 이게 바로 큰 돈이 안 되거나 지금 매출이 당장 발생해야 되는데 자꾸 뭐 5년 후, 10년 후 얘기를 하니까 손이 안 가는 거고요. 이제 뭐 AI로 치면 챗 GPT-4처럼 뭔가 큰 한방을 세계에 아직 보여주진 못했죠. 근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 코인 포함입니다. 뭐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별도의 영역 같은데요. 미래에 가면 얘네들이 결국에 다 그게 그겁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쉽게 이제 어떤 게임 코인으로 분류가 된 애들이 NFT 메타버스로도 분류가 되고요. 디핀으로도 분류가 되고요. 뭐 저장성 코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영역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영역 뭘까요? 제가 말씀은 여기서 이제 NFT와 메타버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NFT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코인들이 벼락부자가 되면 돈 자랑할 때 쓰는 거다. 딱 봤는데 크립토펑크 저거 50억짜리 그 JPG 파일인데 저 딱 봤을 때 20억짜리 쟤 부자구나.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NFT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디지털 아이디, 뭐 디지털 자산, 저작권, 신분. 그러니까 이 신분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사회적인 지위, 뭐 부동산, 예술품, 음악, 증권, 티켓팅까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 생각보다 NFT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쓸까요? 결국에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비유를 하면요. 예전에 그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도토리로 음악 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어떤 미니미 꾸려서 뭐 모자도 씌우고 옷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NFT입니다. 제가 이제 뭐 그 투자를 소신과 믿음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증명이 될까요? 믿음은요. 지금 뭐 비트코인 1억이 넘고 솔라나가 뭐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고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필요하다? 큰 폭락이 닥쳤거나 조정이 보통 긴 게 아닙니다. 뭐 2년, 3년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 컸을 때. 왜 다른 코인들은 뭐 5배도 가고 10배도 가는데 내가 투자한 이 땡땡 코인은 왜 이렇게 안 가고 있어? 여기에서 뭐가 된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이 됩니다. 코인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코인 투자, 제가 정말 한 10년 정도 이 바닥에, 이 험한 바닥에 있다 보니 코인 투자 아무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아니면 뭐 직장 생활,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쉽사리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어떤 뭐 댓글에 보면 이 코인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혹은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최고야. 땡땡 코인, 야 그건 언급도 하지 마. 뭐 이런 발언들을 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요, 스스로에게 부족하면요, 남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죠. 격하게 기대고 싶죠. 왜요? 투자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결정 내가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책임은 나는 좀 싫고, 좀 뭐 당신이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대신 좀 결정을. 자,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 없고요. 어쩌다가 뭐 유명 유튜버 말 들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벌 수 있죠. 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저도 이제 9년에서 이제 10년이 넘어갑니다. 정글입니다. 이 정글 속에서 생존을 하시려면요,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설사 잘못돼도 상관없습니다. 잘못되면 그것을 통해 배워서 다시 내공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분들만 결국에 크게 성공합니다. 제가 2017년도 특히 뭐 이제 그 주변 뭐 회사 동료분들 막 권했었죠. 저는 뭐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이거 좋은 코인 맞다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실패하시는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실수를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또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보면서 뭐 소위 이제 뭐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는 순간, 이제부터는 특정 코인에 대해서 절대 권하지 않겠다. 제가 뭐 소개는 드릴 수가 있지만 저는 절대 어떤 코인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저한테는 뭐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항상 똑같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질문에 다 답을 스스로 해 보신 다음에 세 개가 다 yes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NFT 메타버스, 이것을 뭐 디파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게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땡땡 그 섹터가 다가올 미래가 맞나? 두 번째, 어떤 뭐 이제 섹터가 크니까 그 안에 땡땡 코인, 얘네들이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투자자가 누구지? 여기 특장점이 있을까?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 그 코인 좋은 거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저평가인가? 여기에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최근 뭐 예전 비하니까 거의 뭐 수십 배 이미 올라 버렸죠. 이것에 대해서 다 예스라고 하셔야만 투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걸요, 그 말은 쉽죠. 싸게 살려면 남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손이 가서 덥석 사셔야만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겠죠. 비싸게 팔 땐 그 반대겠죠. 모두가 미쳐서 지금 왜 파는지 이제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때 유유히 빠져나오셔야겠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NFT, 메타버스 코인들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플로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죠. 시가총액이 현재 67입니다. 유통량은 이미 100%가 시장에 다 나와 있죠. 이런 것은 뭐 좋은 사인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7%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박스 시총 82위입니다. 유통량이 75%, 그러니까 아직 25%가 시장에 덜 풀린 거죠.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2% 할인 중입니다. 칠리즈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총 97이죠. 유통량 지금 시장에 100%다 풀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토크노믹스가 좋다. 올타임 하이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4%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센트럴랜드 시총 102위입니다. 유통량이 85%가 이미 시장에 풀렸고 15%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9%. 지금 가격을 보니까요,
최소 80에서 90% 뭐 하고 있습니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 섹터인 것도 같고 저평가 맞는 것도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2021년도에 핫했던 거 인정. 근데 지금은 이거 너무 구닥다리 코인들 아니야? 자,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의 최고점을 뭐 이제 25년이 되면 다 돌파한다? 그런 코인도 있는데요. 못 돌파하는 코인들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냥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 yes 하면 그러니까 no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실한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평가 코인이라고 하는 건요. 바꿔서 말하면 손이 안 갑니다. 손이 선뜻 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코인들을 사실 소개를 드렸어요. 뭐 인공지능, 게임 코인, 레이어 1 코인, 밈 코인, 저장성 코인, 뭐 파일 코인, 뭐 아리브, 또 뭐 있었죠? 인터넷 컴퓨터 뭐 이런 것들, 호환성 코인. 얘네들은요,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코인들도 일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NFT 코인, 메타버스 코인, XRP, 스텔라 루멘, 또 디소라고요. 자, 이런 코인들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가는 거 맞아? 다른 코인들 뭐 그냥 5배, 10배 갔을 때 뭐 솔라나는 뭐 10배 이상 날아가 버렸죠. 이런 코인들은 지지부진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마어마하죠. 자, 저평가된 것 중에서 유망 코인을 찾으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10배 이상 올랐다. 바로 전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코인, 사실 뭐 저는 뭐 대부분의 저의 자산이, 그 자금이 이미 코인에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저평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망한 코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면 우리가 투자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일 말씀 이겁니다. B2 영끌 자제하자. 하지 말자. 선물 옵션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제 프로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하지 말자. 이건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번째인데요. B2가 아니라고 해도 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보면 아냐면요. 내 능력을 벗어난 투자를 지향하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뭐 올라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어.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실 때는 평온합니다. 근데 그 금액을 한번 올려볼까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투자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안절부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1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건 이제 간단하잖아요. 지식이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증거고요. 혹은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투자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뭘로 옵니까? 심리적인 압박으로 오고 있는 거죠. 투자는 심리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 심리적인 압박은요. 그 비투를 했을 때 그게 잘 되면은 뭐 이자도 갚고 원금도 다 이제 상환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이게 뭐 그 부동산 요즘에 이제 하락장 접어든 것처럼 이자도 못 갚게 생겼으면 결국 경매로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은 결국에 이 승부에서 이 치열한 생존의 장에서 질 가능성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투자를 지향하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제 동생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 비트나 이더리움 비중을 뭐 50% 이상 가져가고 뭐 소위 이제 한 30위권 내도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 10%, 뭐 많으면 20% 내에서 소위 말하는 100배 코인 선별해보자.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거 이제 밤에 똑같은 투자를 해놨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런 투자하지 말자. 또 일을 회사에서 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것은 본인의 역량을 한참 벗어난 금액이든지 믿음이 없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하지 말자. 코인 방송인데요.
코인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봤더니 부동산을 훨씬 잘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나는 다 안 돼. 나는 그냥 은행에만 할게. 그런 분도 제가 여러 명 사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본인에게 맞는 수단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코인은 그 변동성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디스코 팡팡을 항상 그 투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디스코 팡팡도요. 돌아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코인은 극강입니다. 어떤 투자든지 고통이 있는데 코인은 특별히 큰 고통이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사실은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고통은 뭡니까? 위기에서만 큰 기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저는 감내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식과 여러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있는 조그마한 그 개구리가 Yes, you are all wrong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그래, 다 틀렸어.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 행동을 이렇게 옮기는 게 정말 쉬울까요? 우리가 뭐 어떤 코인이나 자산을 사고 팔 때 웃으면서 너희들 다 틀렸어. 내가 맞았어. 라고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 좀 보니까요. 코인 투자가 결국에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98%의 대중의 돈을 그 2%가 다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사실은 코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코인이 특별히 이게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쉽지 않고요. 극도로 외로운 여기 있는 조그만 개구리 같은 그 한 명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98%의 돈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